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돈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족의 생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최근에 자녀분들, 손주들이 유난히 산만하거나 이유 없이 배가 아프다고 하지 않나요? 혹은 피부에 알 수 없는 발진이 생기진 않았나요? 병원 가서 비싼 검사 받아도 원인이 명확하지 않다고 하죠. 저는 그 원인이 지금 여러분 집 거실에 놓여있는 택배 박스 안에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알리나 테무 같은 곳에서 아이들 장난감, 옷, 학용품 사다고 사주십니다. 학원비는 100만 원씩 쓰면서 정작 아이가 하루 종일 만지고 노는 물건은 1,000원짜리를 쥐어줍니다. 제가 오늘 아주 무거운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 1,000원짜리 장난감에서 아이들의 뇌 발달에 영향을 주는 납성분이 기준치의 600배가 나왔다면 그래도 사주시겠습니까? 뇌가 자라는 시기에 중금속에 노출되면 평생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단순히 가성비 쇼핑을 하는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큰돈 몇 푼 아끼려다가 내 아이의 미래를 담보로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때입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자본주의 세상에서 여러분의 지갑과 건강을 지켜드리는 경제 생존기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부탁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저도 먹고 살아야 여러분께 이런 중요한 정보를 계속 물어다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과 좋아요 한 번만 꾹 눌러주세요.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눌러주셨나요?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제가 2년 전부터 그렇게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중국산 직구 정말 조심해야 한다고요. 그때 댓글에 뭐라고 달렸는지 아세요? 야, 이 선동꾼아, 싼 게 죄냐? 너 유통업자지? 밥그릇 뺏길까봐 그러냐? 하셨습니다. 자, 2026년 1월 현재 제 우려가 과장이었는지 아니면 현실이 되었는지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시와 국가기술표준원이 지난달 발표한 데이터는 충격 그 자체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 검사 결과지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단순히 나쁘다 수준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물건에서 어떤 독성 물질이 나왔는지 정확히 아셔야 피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집을 수색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자, 첫 번째 타겟입니다. 우리 아이들 그리고 어른들도 스트레스 풀 때 자주 만지는 슬라임입니다. 말랑말랑하고 촉감 좋아서 인기 많죠? 알리에서 사면 한 통에 500원 꼴입니다. 여기서 뭐가 나왔는지 아십니까? 붕소라는 물질이 나왔습니다. 그것도 기준치를 한참 초과해서요. 붕소가 뭐냐면 바퀴벌레 잡을 때 쓰는 붕산, 그거랑 사촌입니다. 이게 아이들 피부로 흡수되면요, 당장은 모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아이가 커서 어른이 됐을 때 생식기능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500원 아끼려다가 내 아이의 미래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너무 과장 아니냐고요? 유럽연합에서는 이 붕소를 생식 독성물질 1등급으로 분류해서 아주 엄격하게 관리합니다. 근데 일부 중국산 직구 슬라임엔 그게 기준치 이상으로 들어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두 번째, 이제 진짜 여러분이 간과하는 겁니다. 바로 속옷입니다. 겉옷은 그렇다 쳐요. 근데 팬티, 브래지어 같은 속옷을 알리에서 사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싸고 디자인 예쁘니까요. 이번 검사에서 중국산 여성 속옷과 남성 드로즈에서 아조염료라는 게 검출됐습니다. 이게 뭐냐면 색깔을 쨍하고 예쁘게 내는 염색약인데 이게 땀이랑 만나면 분해되면서 아릴아민이라는 발암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속옷은 우리 몸에서 가장 민감하고 흡수율이 높은 부위에 닿습니다. 거기에 좋지 않은 물질을 24시간 대고 있는 겁니다. 특히 건강에 예민하신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디자인이요? 가성비요? 나중에 병원비가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제발 몸에 바로 닿는 건 검증된 거 입으셔야 합니다. 세 번째, 주방용품입니다. 요즘 감성 캠핑이다 뭐다 해서 직구 사이트에서 예쁜 범랑냄비나 검은색 국자 많이 사시죠? 범랑냄비 테두리에서 카드뮴이 기준치 수십 배 나왔습니다. 카드뮴은 몸 밖으로 배출이 잘 안 됩니다. 뼈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나중엔 뼈가 약해지는 이타이타이 병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그리고 검은색 조리도구에서는 고온에서 녹아나오는 유해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우리는 그 냄비에 끓인 김치찌개를 온 가족이 나눠 먹고 있었던 걸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제가 진짜 걱정되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우리 천만 반려동물 가족 여러분입니다. 요즘 강아지 옷, 고양이 장난감 직구로 엄청 사시죠? 알리 들어가면 강아지 패딩이 2,000원, 삑삑이 장난감이 500원 합니다. 국산은 2만원, 3만원 하니까 당연히 손이 가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람 쓰는 물건도 검사가 이 모양인데 동물 쓰는 물건은 오죽하겠습니까? 강아지들이 물고 뜯는 그 장난감,
페인트 칠이 벗겨져서 그대로 강아지 입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페인트에 납성분이 들어있다면요? 반려동물은 사람보다 몸집이 작아서 독성 물질에 훨씬 취약합니다. 나중에 강아지가 시름시름 앓아서 동물병원 갔더니 원인 모를 심부전증이다. 간 수치가 이상하다. 검사비랑 치료비 몇백만 원 그냥 깨집니다. 2,000원 아끼려다가 병원비 200만 원 쓰는 겁니다. 이게 과연 절약일까요? 아니면 매 가족 같은 반려동물을 서서히 병들게 하는 걸까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알리나 테무를 끊지 못하는 교묘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도파민 중독입니다. 앱 켜면 뭐 나옵니까? 룰렛 돌아가죠? 번개 특가라고 하면서 10분 뒤에 가격 오른다고 카운트다운 되죠? 이거 물건 파는 기술이 아니라 도박장 기술입니다. 사람 심리를 연구하는 전문가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뇌에서 도파민이 나와서 결제 버튼을 누르게 할까 연구한 결과물입니다. 필요 없는 물건인데 이거 지금 안 사면 손해 같은데? 라는 착각을 심어줍니다. 정신차를 보면 1,000원짜리 쓰레기 10개를 사서 10,000원을 쓰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죠. 결국 우리는 쇼핑을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만든 알고리즘이라는 카지노에서 돈을 잃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경제적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중국은 왜 이런 물건을 우리한테 파는 걸까요? 단순히 기술력이 부족해서? 천만에요. 중국 우주선 쏘고 전기차 만드는 나라입니다. 기술이 없는 게 아니라 전략이 있는 겁니다. 지금 중국 경제 상황 그야말로 좋지 않습니다. 부동산 문제 터졌죠. 청년 실업률 높죠. 공장은 물건을 찍어내는데 자국민들이 돈이 없어서 안 사줍니다. 창고에 재고가 쌓여가고 있어요. 이때 중국 기업들이 선택한 전략이 바로 디플레이션의 수출입니다. 쉽게 말해서 자국에서 안 팔리는 재고, 품질이 떨어지는 물건들을 한국이나 미국 같은 옆 나라에 헐값에 밀어내는 겁니다. 이걸 덤핑이라고 하죠. 폐기 비용보다 배송비 태워서 한국으로 보내는 게 더 싸게 먹히니까 그냥 밀어내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알리대란 1,000원의 행복이라며 좋다고 줍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의 집이 지금 중국의 악성 재고 처리장이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시나리오의 끝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제일 소름 돋는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도 싸니까 좋은 거 아니냐 하시는데 이거 약탈적 가격이라고 합니다. 언쟁자가 다 죽을 때까지 미치고 파는 겁니다. 지금 동네 문방구, 철물점, 옷가게 다 사라지고 있죠. 나중에 한국 유통망이 다 무너지고 알리랑 테무만 남았다고 칩시다. 그때도 걔네가 1,000원에 팔까요? 절대 아닙니다. 배달앱들 보세요. 처음엔 배달비 무료다 쿠폰이다 퍼주다가 시장 장악하니까 바로 수수료 올리고 배달비 받죠. 똑같습니다. 언쟁자가 사라지는 순간 1,000원짜리는 5,000원이 되고 10,000원이 될 겁니다. 그때는 대안이 없어서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쓰레기를 사야 하는 세상이 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초저가는 우리 미래의 선택권을 팔아넘긴 대가일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1,000원짜리 공습이 계속되면 대한민국 산업 생태계가 무너진다는 겁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동대문에서 원단 떼다가 꼼꼼하게 바느질해서 파는 한국 옷가게 사장님이 있습니다. 재료비, 인건비, 월세 따지면 티셔츠 한 장에 최소 15,000원은 받아야 입에 풀칠합니다. 그런데 옆에서 중국 앱이 똑같이 생긴 하지만 성분은 알 수 없는 옷을 3,000원에 무료 배송으로 팝니다. 소비자는 3,000원짜리 사죠. 그럼 한국 사장님은 버티기 힘들어집니다. 작년에만 대한민국 소매업 폐업률이 역대 최고를 찍었습니다. 길거리 지나다녀 보세요. 임대문에 붙은 가게들 천지죠. 그게 다 이런 초저가 공습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중국은 자기네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물건을 밀어내고 그 결과로 한국에서는 멀쩡한 사장님들이 가게 문을 닫고 있습니다. 즉 중국은 실업을 수출하고 한국은 폐업을 수입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총성 없는 경제전쟁의 실체입니다. 자, 그럼 돈도 없고 물가는 비싼데 어쩌란 말이냐. 저는 정부한테도 할 말이 많고 여러분께도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해결책 딱 정리해드립니다. 먼저 정부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언제까지 소비자가 주의하세요 라고 방송만 할 겁니까? 우리가 직접 써보고 피부 뒤집어져야 신고하는 시스템은 말이 안 됩니다. 상호주의 원칙이라는 게 있죠. 중국은 한국 화장품 하나 팔려면 위생 허가 받는데 정말 오래 걸립니다. 한국 문화 콘텐츠도 막아버리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는 왜 중국 물건을 이렇게 쉽게 받아줍니까? 관세청 인력이 부족하면 늘려야죠. 세금을 걷어서 그런 데 써야죠. 전수조사가 힘들면 적어도 어린이용품과 식기류만이라도 KC 인증이나 안전검증 없으면 통관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해외 직구 규제하면 소비자 반발 심하다고요. 국민 안전 위협하는 물건 막겠다고 하는데 반대할 국민 아무도 없습니다. 더 강력하게 안전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 우리는 똑똑한 소비자가 되어야 합니다. 무조건 국산품 애용하자. 애국하자. 저 그런 뻔한 소리 안 합니다. 여러분, 지갑 사정 뻔한데 어떻게 비싼 것만 씁니까? 대신 소비의 원칙을 세우세요. 저는 딱 하나만 부탁드립니다. 내 몸 안으로 들어오는 것, 내 살에 닿는 것. 이 두 가지는 절대 타협하지 마십시오. 충전기 케이블, 휴대폰 거치대, 플라스틱 수납함, 이런 건 직구로 사셔도 됩니다. 싸고 좋습니다. 하지만 내 입에 들어가는 숟가락, 내 아이가 만지는 장난감, 내 소중한 부위에 닿는 속옷, 이건 다이소를 가시든 마트를 가시든 누군가가 책임질 수 있는 물건을 사세요. 다이소 2,000원짜리랑 알리 1,000원짜리 1,000원 차이 나죠? 그 1,000원, 나중에 혹시 모를 병원비 미리 내는 보험료라고 생각하십시오. 그 푼돈에 여러분과 아이들의 건강을 맡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아직도 야, 알리에서 이거 샀는데 대박이야, 너도 사라고 하는 친구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조용히 공유해주세요. 그 친구를 돕는 길입니다. 그리고 댓글창에 여러분이 겪은 경험담을 솔직하게 적어주세요. 알리에 옷 샀더니 피부가 가렵더라. 장난감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더라. 정부가 더 확실하게 일했으면 좋겠다. 여러분의 의견이 댓글로 쌓여야 정책을 만드는 분들도 심각성을 깨닫고 눈치라도 봅니다. 침묵하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좀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그만큼 지금 상황이 중요합니다. 이건 단순한 쇼핑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가족의 건강과 대한민국 경제의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현명한 소비로 여러분 자신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까 못 누르신 구독과 좋아요 지금이라도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맵고 더 돈 냄새 나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생존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